안녕하세요. 김양실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왕따라는 언어와 자살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죠.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로 인해 자살하여 죽고 부모에게 맞아 죽고 그렇게 죽어가는 가여운 영혼들, 또 법정에서 중벌에 처해달라고 울어대는 그 피해자의 부모들, 한편 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가해자의 부모들, 자식의 병을 고치겠다고 매질하는 부모들, 늙은 부모를 구타하며 행패 부리는 자녀들, 이 모두가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하고 나눠야 하는 아픔들입니다. 여태껏 우리는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잠깐 멈춰서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온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올바른 부모 교육이 빨리 행해진다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단어도 모르는 사람에게 외국인과 회화를 하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기초 수학 공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높은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어찌 될까요? 그 결과는 모두 사고 덩어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사랑으로 인해 젊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부모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기를 갖는다면 이는 한 가족을 차에 태우고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가장 많은 나라를 찾는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가장 낮은 이혼율의 비율을 갖고 또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지닌 나라일 것입니다. 그와 비례해서 가장 높은 노벨상을 갖고 또 제일 몸값이 비싼 변호사와 의사들이 많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무기시장, 뉴욕에 있는 보석상을 다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성공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그 작은 수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60년 전에 나라를 독립하고, 그러나 벌써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에 성공한 그들의 성공한 그 비결은 남과 다르게 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성공 비결을 파헤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학습되어진 예비 부모 교육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비롯한 어린 손주들까지 온 식구가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은 그 육하 원칙에 의해 자신들이 배워온 탈무드와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부모 앞에서 발표합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배우겠지만 그들의 진짜 배움의 참 배움터는 가정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과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발표하며 그들은 자립심과 더불어 표현력, 발표력까지 배우기에 어디서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발표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조부모와 부모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같이 먹는 그들에게 세대 차이란 말은 없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상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러나 어른들과 말이 안 통해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이들이 자라날 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경건하고 진실되며 남을 기쁘게 하는 유머를 사용하라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민족인데, 유머란 내가 말해서 즐겁고 상대편도 들어서 기분 좋은 것이 유머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누르면서 함부로 말하며 친구를 놀리며 깔깔 웃어대는 것은 유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한국인의 가정은 대화보다는 주로 TV 앞에서 보내지는 않을까요? 그것도 방마다 TV 채널을 다르게 하고 따로따로 보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배우고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절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나 아이들 성장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무조건 참아라 참아, 사내 녀석이 왜 우냐라고 윽박지르며 자녀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피해자의 부모도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지만, 자녀가 누구와 친구를 하는지, 어떤 고통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는지조차 모른다면 부모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사랑스러운 대화로 가정생활을 이끌기보다는 명령하고 잔소리만 쏟아낸다면 어린 자녀들이 입을 다물고 말을 잃게 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요즘처럼 만 3살이 되기도 전에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다 맡기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정말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 부모될 자격을 포기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 3살 이전의 아이는 되도록 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울 때에는 그 뇌에서 불안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게 엄마와 헤어져서 아가방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그 아이의 뇌와 그 성격은 심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 아기들이 자라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도 더욱 어두워진다고 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명언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나이가 들어서 만나보더라도 그들 그 초등학교 때 그 성격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에서부터 3살까지 만들어진 그 성품과 성격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 간다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단연 엄마입니다. 아기가 사랑하는 것은 물론 돈이나 큰 집이 아니고 비싼 자동차가 아닙니다. 아기를 봐주시는 할머니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중국 아줌마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아기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엄마를 자기 자신 눈앞에 두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엄마 엄마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며 아기는 자라나야만 자신의 뇌 발달과 성품이 아름답게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 아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눈앞에 엄마가 없으면 그토록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유대 아기들도 공동 육아를 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군인이 없으면 엄마들이 아기들을 젖을 먹이다가 말고 군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1년 유아교육을 한 처녀 선생님이 아닙니다. 50살, 60살 정도 된 할머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틀림없이 유아교육을 전공한 석사, 박사 학위 이상의 공부를 한 사람들로서 대체로 교수 월급을 받으면서 갓난 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영유아 시절의 그 시절이, 그 기간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비록 철없는 엄마는 아기를 키우는 것을 귀찮아하더라도 아기는 이 세상에서 그 엄마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엄마와의 그 상호 신뢰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어두운 세력에 쉽사리 쉽게 물들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범죄자들이 영유아 시절 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속상해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정말 무상정책,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 3세의 아기까지는 엄마가 편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